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화하는 부부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지만 결혼 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법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뢰와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복잡한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전부라고 믿으며 시작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오늘 사연은 캠핑장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배신과 그로 인해 무너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부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지만 복수 뒤에도 남은 건 허탈함과 상처뿐이었어요. 과연 이 부부에게 다른 선택지는 있었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자, 상상해 보세요. 친구 부부와 함께 떠난 즐거운 캠핑, 별빛 아래 바비큐 파티, 웃음소리로 가득한 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믿었던 배우자와 절친이 몰래 무슨 짓을 하고 있다면? 이 사연의 주인공, 기철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텐트가 흔들리고 아내의 수상한 행동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의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게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정말 믿을 수 없는 배신일까? 자, 그럼 지금부터 기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기철은 30대 후반, 아내 윤경과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평범한 남자예요. 둘은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믿었죠. 우린 평생 함께할 거야라는 그 흔한 다짐을 하며 살았던 부부.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가끔 그 믿음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기철도 그랬어요. 아내 윤경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여보, 이번 주말에 캠핑 갈까? 라고 제안했을 때 기철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캠핑? 갑자기 웬 캠핑? 했지만 윤경의 들뜬 얼굴을 보니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윤경의 친구 부부 상훈과 은지가 캠핑 마니아라며 같이 가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상훈은 기철의 대학 동기, 은지는 윤경과 절친한 사이. 네 사람은 늘 붙어 다닐 정도로 친했죠. 야, 이거 대학 때 MT 느낌 나지 않냐? 상훈이 웃으며 말했을 때 기철도 피식 웃으며 동의했어요. 캠핑장 도착, 텐트 치고 바비큐 굽고 술잔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 그 순간은 정말 완벽했어요. 근데 여러분, 완벽한 순간 뒤에 숨겨진 균열은 왜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까요? 그날 밤 술 기운에 잠깐 잠이 들었던 기철은 새벽에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윤경이 없더라고요. 화장실 갔나? 하고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기철은 담배나 한 대 피워야지 하며 텐트 밖으로 나왔죠. 캠핑장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다 돌아오는데 어두운 캠핑장 한쪽에서 윤경이 텐트로 슬금슬금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 모습이 뭐랄까 뭔가 이상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은 흐트러지고 숨을 고르느라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기철이 여보, 어디 갔다 와? 했더니 윤경이 깜짝 놀라며 멈춰 서더라고요. 그냥 바람 좀 쐬러 나갔어. 갑자기 답답해서. 윤경의 대답은 얼핏 평범했지만 기철은 그 순간 찝찝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새벽에 혼자 나가서 옷이 흐트러진 채 돌아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철은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찝찝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여러분, 여기서 기철이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더 파고들었을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 날 아침 윤경은 늦게까지 텐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기철은 일찍 일어나 텐트를 정리하며 상훈 부부와 커피를 마셨죠. 상훈이 농담처럼 재수씨 아직도 안 일어났어? 간밤에 무슨 힘쓸 일이라도 있었나? 하며 웃었는데 그 말에 기철은 순간 멈칫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지 하며 넘겼지만 윤경이 텐트에서 나왔을 때도 피곤한 얼굴로 기철의 눈을 피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눈빛이 어색해지는 순간 그게 얼마나 불안한지 아시죠? 기철은 점점 더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기철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새벽의 윤경 모습, 당황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저녁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는데 갑자기 부엌 식탁에서 윤경의 휴대폰이 진동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니 상훈의 이름이 떡하니 떠 있는 거죠. 뭐야, 이 시간에 상훈이?
기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평소에도 친한 친구라 연락할 수는 있지만 그날따라 왜 그렇게 꺼림칙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윤경이 헐레벌떡 나와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아, 그냥 은지야라고 둘러댔어요. 기철은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따져봤자 싸움만 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철이 나중에 말하길 그 순간 윤경이 휴대폰 쥔 손이 떨리는 걸 보고 아, 이건 진짜 뭔가 있다 확신했다고 해요. 부부 사이에서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정말 무섭죠. 기철은 그날부터 윤경의 행동을 하나하나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윤경이 샤워할 때 휴대폰을 두고 들어간 걸 보고 기철은 망설이다 화면을 켰죠. 근데 웬일? 예전과 다른 잠금 패턴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눈치 없는 나도 알겠네 하며 기철은 속이 뒤집혔지만 침착하게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근데 운명이 장난친 걸까요? 며칠 후 기철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며 길을 걷는데 저 멀리 윤경이 보이는 거예요. 부르려는 순간 상훈이 커피 2잔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윤경에게 다가가더라고요. 윤경은 상훈에게 커피를 받아들고 팔짱을 끼며 웃더니 온갖 교태를 부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기철은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죠. 내 눈앞에서 저게 뭐야? 하며 거리를 두고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골목길로 들어간 두 사람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기철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기철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죠? 화, 슬픔, 자존심 상함,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감정 폭풍 속에서 기철은 한 가지를 후회했어요. 왜 영상이라도 찍어놓지 않았지? 그 순간의 허탈함 정말 공감 가지 않나요? 기철은 집으로 돌아와 윤경이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몇 시간 뒤 윤경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친구랑 저녁 먹고 왔어라고 하더라고요. 기철이 누구랑? 물으니 은지랑이라고 둘러대는 거예요. 기철은 속으로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고 은지. 이상하다. SNS 보니까 은지가 다른 친구들이랑 있더라 했죠. 윤경은 당황하며 아, 은지가 선약 있다고 나중에 만났어라고 변명했어요. 여러분, 이런 변명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기철은 그 순간 주먹이 쥐어졌지만 더 캐묻지 않고 자리를 피했어요. 다음 날 기철은 월차를 내고 집 앞에서 윤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후 늦게 윤경이 차려입고 나오더니 자주 가던 커피숍으로 향하더라고요. 기철이 몰래 따라 들어갔는데 잠시 후 상훈이 들어오더니 윤경이 화사하게 웃으며 손을 잡는 거예요.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라며 투정을 부리고 상훈은 은지가 불러서 늦었지라며 둘러대더라고요. 근데 그 대화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윤경이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라고 하니까 상훈이 기철이 눈치 없기로 유명했잖아. 걱정 말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심지어 상훈이 윤경의 손을 잡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며 뽀뽀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기철이 보고 있는데 심장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기철은 핸드폰을 꽉 쥐고 참았지만 두 사람이 커피숍을 나와 모텔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 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발 저기로 들어가지 마라고 속으로 빌었지만 망설임 없이 모텔로 들어가는 두 사람. 기철은 그 자리에서 내가 호구로 보였나? 라며 분노와 비참함을 느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기철이 대단한 점은 바로 달려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침착하게 복수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바로 터뜨렸을까요? 아니면 기철처럼 참았을까요? 기철은 그날부터 모른 척하며 윤경을 관찰했어요.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죠. 어느 날 아침 윤경이 오늘 친구들이랑 강남에서 만날 거야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철은 그래, 재밌게 놀다 와라며 웃었지만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윤경의 휴대폰과 연동된 클라우드를 확인했어요. 거기엔 상훈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죠. 오빠, 지금 신랑 출근했는데 올 수 있어? 같은 메시지를 보며 기철은 허무함과 분노가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클라우드에서 발견한 영상이었어요. 캠핑장에서 윤경과 상훈이 몰래 찍은 불륜 영상.
심지어 둘은 기철과 은지를 비하하며 키득거리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사람인가 싶지 않나요? 기철은 그 영상을 보며 마지막 남은 용서의 마음마저 날아갔다고 했어요. 이혼은 해야겠지만 그냥 끝낼 순 없어. 쿡 찔러줘야지라며 복수를 다짐했죠. 기철은 상훈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와서 캠핑 얘기나 하자라고 초대했어요. 일부러 윤경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죠. 윤경은 샤워 후 얼굴이 상기된 채 나오더니 상훈 오빠 오는 거야? 라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기철은 응, 캠핑 영상 보면서 술이나 마시려고라고 했고 윤경이 무슨 영상? 이라며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기철은 일부러 다 같이 찍은 영상인데 이상한 소리가 들어있더라. 남녀가 숨소리 내며 발정난 것 같던데 라고 약을 올렸어요. 윤경은 다른 사람들 소리겠지. 얼른 지워라며 당황했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윤경의 표정 상상되시죠? 그 떨리는 눈빛, 정말 소름 끼쳤을 거예요. 드디어 약속한 토요일, 기철과 윤경, 상훈과 은지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엔 평소처럼 웃으며 술을 마셨죠. 기철은 자연스럽게 캠핑 영상 정리해놨으니 같이 보자라며 TV를 켰어요. 처음엔 불멍하며 웃던 장면, 바비큐 먹던 장면이 나오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죠. 근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윤경과 상훈이 텐트에서 몰래 찍은 불륜 영상이 튀어나온 거예요.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은지가 오빠 이게 뭐야?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상훈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윤경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죠. 기철은 비웃으며 이거 실수 아니지? 회사랑 친인척들한테도 보내줄까? 라고 했어요. 은지는 상훈에게 물컵을 던지며 오열했고 윤경은 오빠 제발 이러지 말라며 매달렸지만 기철은 이미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내 던졌어요. 법원에서 보자. 위자료 소송 걸 거야 라며 단호하게 말했죠. 그 순간 윤경이 상훈에게 달려가 다친 곳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기철은 마지막 정마저 떨어졌다고 해요. 결국 모두를 내쫓고 그날 밤 기철은 홀로 소주를 마시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어요. 기철은 윤경을 집에서 쫓아내고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어요. 상훈은 은지와 대판 싸웠지만 결국 용서를 받았고 윤경은 홀로 남겨졌죠. 불륜 사실은 양쪽 부모와 친척들에게 퍼졌고 윤경은 몇 번 찾아와 울며 매달렸지만 기철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철이 말한 게 인상 깊었어요.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더 아파. 복수는 통쾌했지만 결국 남은 건 상처와 허탈함 뿐이었어요. 기철은 문득 용서하고 다시 살아볼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기철이 복수를 선택한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었을까요? 부부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대화하는 부부 채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부부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요. 예를 들어 불륜을 발견했을 때 바로 맞서기보다는 차분히 대화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쉽지 않죠. 근데 기철의 사연을 보면 복수 뒤에도 마음의 평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난 기철처럼 복수했을 거야 아니면 용서가 더 나았을 것 같아 같은 의견 다 좋아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신뢰를 지키는 꿀팁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대화하는 부부였습니다.